안녕하세요. 그레입니다. 오늘은 나르시시스트의 비상적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나르시시스트 성향의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맺는 방법, 인간관계를 맺는 패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나르시즘이 강한 이들은요, 자신의 주변 사람들, 업무적으로 사회적 유대감을 지속해야 하는 상대나 혹은 정서적 유대감을 기대하는 가족이나 연인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잔인한 말을 툭 아주 쉽게 내뱉곤 하죠. 이들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들의 인간관계를 보는 방식이 극히 피상적이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우리들은 상대가 정도를 벗어난 싸가지 없는 행동을 하거나 무례한 행동에도 사실 쉽사리 모진 말을 하지 못하죠. 그리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관계의 지속성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마음에 안 들고 기분이 나빠서 화가 나더라도 다음에 다시 봐야 하는 관계일 때 그때 불편해질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나르시시즘이 강한 흑화했다고 우리가 표현하죠. 이들은 대부분의 인간관계가 아주 지극히 피상적 관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후에 다시 보게 되었을 때의 그 관계 속의 불편함 따위를 전혀 생각하지 않거든요. 피상적 관계는 아무래도 친밀한 소통을 할 기회를 만들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요, 소통을 한다 해도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고 공감하면서 그 공감을 주고받는 그런 여유를 가지기가 어렵죠. 물론 사람들은 누구나 피상적 관계를 가집니다. 보편적인 우리들도요. 나와 인연이 되는 그 모든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깊이 있는 관계를 가진다는 건 불가능하죠.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 자기 자신을 관계의 지옥으로 밀어넣게 될 테니까요. 우리가 어린 시절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면요, 한 반에 50명의 아이들이 있었다 해도 그들 모두와 친하지는 않습니다. 등교하는 길에 눈이 마주치면 눈인사를 나누고, 체육대회나 이런 큰 행사에서 반대항 경기가 있으면 나와 친하지 않더라도 우리 반이라는, 같은 반이라는 소속감 때문에 한편이 되어서 응원을 아끼지 않죠. 그러나 막상 어울리면서 친하게 지내는 친구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불과 몇 명 되지 않죠. 외적으로 보기에는 같은 반 친구이지만 그래서 친한 것처럼 타인에게는 보일 수도 있지만요, 함께하는 목적이 없을 땐 사실 배경과 같은 관계이기도 합니다. 가족 안에서도 형제가 여럿이면 그 중에 마음을 터놓고 속내를 이야기를 하는 형제가 몇 명이나 될까요? 형제가 많다 해도 사실 전혀 없기도 하고 한둘밖에 마음이 많지 않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에 소속된 그 동질감이 타인과의 갈등이나 문제 앞에선 서로 응원하고 편도 들긴 하지만요, 그러한 특별한 이벤트가 없을 땐 오히려 개인적인 이익 앞에선 친한 친구에게만큼도 양보를 안 하고 친밀감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피상적 인간관계는 사실 굳이 적을 만들지 않기 위해, 그리고 좋은 관계로 좀 편안한 일상을 보내기 위한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사회적 관계의 스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나르시즘이 강한 이들에게 인간관계의 기본이 피상적입니다. 이들에게 사람은요, 옷이나 차, 집처럼 자신을 보여주는,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줄 배경인 거죠. 이들이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넓고 원만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지나칠 정도로 그 활동 범위가 넓고 교제의 범위가 넓기도 해요. 그래서 다양한 부류의 많은 사람들과 알고 지내는 것처럼 보여지고 실제 그렇게 지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친밀감이 깊은 그런 관계
사람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는 사람은 많지만 진정한 친구가 없는 사람들이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다는 건요, 그 과정에서 자신에 대해 자신의 마음을 좀 오픈하고,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게 가능해지거든요. 그런데 나르시시스트인 이들은요, 자신의 개인적인 사적인 그런 어떤 정보나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 약간의 공포를 지니고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자기 자신을 굉장히 특별하고 우월한 존재로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실상의 그들의 모습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는 이 과하게 포장된 이 우월감, 존경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이 잘남의 허점이 노출되는 걸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위협감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이 피상적 수준에서 사귀는 것을 오히려 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들이 인간관계를 맺는 주된 의미, 목적이 실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인간관계를 현실적 이득을 위한 거래관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신의 업무나 추구하는 목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겐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넓은 인간관계를 형성하지만, 상대방에게서 얻을 게 없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들은 인간관계에서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요, 순수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일을 돕는다거나 이런 일은 어렵습니다. 그런 일에 인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이런 피상적 인간관계에는요, 어떤 패턴이 보여집니다. 첫 번째로, 넓은 인간관계는 성공을 위해 필요하지만 인간은 믿기 어려운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과의 관계만을 추구하죠. 세 번째는, 자신의 내면이 알려지면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떠나갈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신의 치부나 고민을 드러내는 건 열등한 패배자나 하는 짓이라고 여깁니다. 이들이 관계에서 보이는 이런 패턴은요, 사실 그들 내면이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자신의 욕망을 위한 도구, 자신의 우월함을 돋보이게 해줄 배경으로만 인식하는 이들에게는요, 자신이 추구하는 성취나 업적이 잘 이루어졌을 땐 커다란 문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고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때요, 보통 사람들 이상으로 굉장히 심리적인 혼란과 그 침체에 빠지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이들에게는요, 자신의 고통이나 속마음을 털어놓고 하소연하고 위로받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도와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심정적으로요. 이런 나르시시스트의 노년이요, 대부분 고립과 외로움으로 고통받게 되는 원인이 타인에 의해서만 채워지는 이런 심리적 만족, 심리적 위상을, 이 결핍을 해소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거든요. 또 그런 이유로 이 나르시시스트들이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요, 중년 이후에 노년으로 접어들면서 자녀에 대한 집착이나 간섭이 견디기 힘들 만큼, 병적으로 보여질 만큼 아주 강해지기도 합니다. 사회적 관계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에게서 존경과 칭찬을 이끌어내고, 그러다 자신의 실상이 드러났을 때 또 다른 집단으로 옮겨가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충전을 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사회적 필요와 경제적 활동이 줄어드는 중년 이후에 새로운 사회적 관계도 줄어들게 되죠. 그 위기감을 자녀들을 통해서 충족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나르시시스트 부모가요, 노년에 접어들면서 그 전의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태도가요, 희생자 코스프레로 바뀌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고
효도를 강요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결국 평생을 이런 피상적 인간관계로 살아온 삶의 결과물인 거죠. 너무도 안쓰럽게도 그 자녀들이 마지막 똥까지 치운다고 해야 하나요? 사회적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알아차렸을 때요, 관계를 단절하고 홀로서기를 권장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갑의 위치에서 피해자나 희생자를 억압하고 조종하면서 자신의 삶의 소모품으로 쓰던 이 사람들이요, 힘을 잃고 사회에서 밀려나게 됐을 때 이들은 피해자나 희생자에게 달라붙어서요, 거머리처럼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 빨아먹으려고 하거든요. 상대가 말라 죽을 때까지요. 감사합니다. 궁금하면 유튜브에 댓글 달고 좋아요랑 구독 부탁.